정오 종합뉴스. (5월 16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모레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불허하기로 해 야당들이 반발하며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생산 능력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강요하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허에 대해서 재창이 허용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따라 불러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에서도 기존 방식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희망자가 따라 부르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금지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상견례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을 막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이틀이 남아있으니 재고해 주길 요청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계속 불허하기로 해 야당들이 반발하며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침 7시 48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어젯밤 늦게까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의 결과 국론 분열에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해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라고 3번이나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대통령 앞에서 보훈처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법사위에서 수십 차례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은 북한에서 부르니까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아리랑도 북한에서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지 않는가. 그랬더니 또 애국가를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만 부르니까 안 된다.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애국가하고 그거 부른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재선을 떠난 겁니다. 라고 총리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보훈처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심한 그 말씀까지도 했더니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경청을 하시고 좋은 방안으로 지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은 뭐겠습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사실 그 대통령님과의 회동 후에 지금은 물러났습니다마는 이병기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기획수석 등과 별도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고 저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7시 48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보훈처에서 임을위한 행진곡 지정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국론 분열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합창으로 하고 따라 부를 사람은 따라 부르는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그건 이미 대통령께서 하신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보훈처장에게 그러한 말씀 하나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전적으로 보훈처 결정이라고 그래서 그건 국민이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가 13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이 얼마나 좋은 합의를 했고 협치와 소통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께서 그 약속의 종이를 찢어버리는 거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회동은 그럼 뭐 없었던 일이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고 오죽했으면 제가 3번씩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선물이라도 주십시오. 오늘 그렇지만은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대통령이 그 말씀은 좋은 방안은 뭡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훈처에서 이렇게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하고 한 약속을 3일 만에 찢어버리는 거죠. 야당에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임 같은 그러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만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불허에 대해서 18일에 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전국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청와대는 다시 지시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민의당에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더 민주에는 통보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것인지 왜 국민의당에게만 통보했나라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진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은 전면적인 국정수혜신을 바랐지만 교체의 폭도, 인사 면면도 평가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인사가 총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때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이원종 전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책조정실장으로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신임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강석훈 의원 또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는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오늘 최혜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을 시작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강찬호 가피모 대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재성 씨 등이 참여합니다. 앞서 단체는 환경부가 지난 5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윤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때 가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응원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슛을 때리기 위해 뛰어야 할지 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 지사는 지난 12일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총선이 지나고 당의 틀이 좀 안정되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경쟁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놓고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해야 한다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도전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탄광은 모두 5개 중 대한석탄공사 산하 3곳 가운데 화순과 장성, 도계 탄광이 차례로 문을 닫습니다. 화순 탄광은 내년에, 장성 탄광은 2019년에, 도계 탄광은 석탄 수요를 봐가며 2021년 이후에 폐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이르면 5년 뒤 정리됩니다.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전 세계적인 수주 가뭄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9일 배를 만드는 독을 폐쇄한다는 자구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생산시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 바다 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플로팅 독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인력과 임금, 설비 규모 조정을 포함한 긴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개의 플로팅 독을 보유한 삼성중공업도 오는 20일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생산력 감축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정동 일대의 문화시설 등이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야행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덕수궁과 서울 주교좌 성당, 시립미술관과 정동극장 등 29개 문화시설 등은 주회장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또 27일과 28일 낮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건물 일부가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4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